자,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뭐였었나 계정에 대한 거 설명을 먼저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분기와 전기라는 걸 설명을 해드릴 텐데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회계 원리 입문편 있었나? 오킴이 있었나? 자료가 자, 아까 우리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분기장에다가 거래가 발생한 순서대로 또는 날짜별, 일자별로 기록한 이 분기장을 갖다가 우리가 좀 보기가 더 편하고 각각의 계정별로 얘를 갖다가 더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아까 계정이라고 하는 모든 계정, 이 이름 명칭이요, 총 계정 원장에다가 옮겨 적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 현금 계정 과목에다가 계정 계좌, 차변, 대변, 계정 과목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즉, 요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계정이에요. 모든 계정이 이렇게 T 계정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 계정에다가 이렇게 분기장에다가 분기해 놓은 것을 옮겨 적는다. 이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전기라고 그래요. 전기라는 건 한자어로 전자가요, 이전할 때 옮긴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기는 기록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전기한다 그러면은 분기장에 분기가 되어 있는 거래들을 총계정원장으로 옮겨 적습니다라고 하는 뜻이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거래부터 분기장, 총계정원장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고 있는데 요 절차가 여러분 회계 2급, 1급에서 시험 문제로 나온단 말이죠. 회계상의 거래를 분기장에다가 기록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라고 요게 빈칸이 나와 있어요. 이거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분계. 분기장에 기록된 것을 총 계정원장에다가 옮겨 적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전기.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물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분기장에 기록되어 있던 것들을 전기를 통해서 어떤 장부에다가 옮겨 적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즉 간단하게 보이는데도 여러분이 이거는 회계 순환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시험 문제 당연히 낸단 말이고요. 자, 실무에서는 이 총 계정 원장을 갖다가 줄여서 그냥 원장이라고 불러요. 직장에서 회사에서 있었던 일로 직원한테 신입 직원한테 캐비넷에 가서 원장님 갖다 주세요. 그런데 원장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럼 어떤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계정 원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고 원장을 찾으러 갔어. 찾으러 갔는데 거기에 한글로 안 적혀 있는 거예요. 원장이라는 게 없어. 근데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GL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바로 총계정 원장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말 뜻은요, 제너럴 레저, 총 계정 원장이라 그래서 제너럴 레저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요, 여기 앞에 이니셜 따가지고 GL로 이렇게 표시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이니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때 써드리는 거 익혀 놓으시면 혹시 그렇게 써 있는 것도 이해하고 금방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는 여기 총 계정 원장까지 이렇게 이어진 순서를 제가 한번 지금 설명을 해 드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얘도 하나 또 캡처 이렇게 해 놓고요. 자, 요거 지워도 되겠죠? 여러분 이거 기록하고 계실 테니까. 자, 그래서 이제 분계와 전기라고 되어 있는데 분계, 문제는 분계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분계가 뭡니까? 여기 분계 절차라고 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를 갖다가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 드릴게요. 분계라는 것은요, 여기
제가 하나 지금 예를 들어 볼 테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상품 10만원짜리를 현금 주고 샀다. 간단하죠? 그러면 제가 항상 뭐부터 먼저 생각하라 그랬어요? 현금. 현금 어디다? 차변했어요? 대변했어요? 현금이 들어왔겠어요? 나갔겠어요? 그러면 나갔으면 대변에다 기록해야 되죠. 대변에 뭐라고? 현금 10만원. 차변에는 뭐가 생겼어요? 상품은 자산이죠. 차변에 상품 10만원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제가 여기다 한번 기록해 볼까요? 상품 10만원짜리 현금 주고 매입했다. 이렇게 써있다면 이런 회계상의 거래가 맞죠? 회계 담당자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었어요?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하시라 그랬죠. 회계상의 거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변에다가 뭐라고 기록했어요? 여기다가 상품 10만원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고,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기록해요? 현금 10만원 이렇게 기록하면 요게 분기라 그랬었죠. 지금 결합관계 써야 안 써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분기 배우시게 되면 실무업무는 결합관계가 아니라 분기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이렇게 분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계상의 거래를 보고 이렇게 분기를 했는데 이놈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이 분기가 순식간에 이루어진단 말이지. 근데 조금 여기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었느냐 하면 분기가 뭐예요? 이렇게 분기 절차를 물어봤잖아요. 자, 첫 번째 단계 뭘 해야 돼요?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 회계상 거래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해야 되죠. 그래야지 기록할지 말지를 판단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지금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내가 사용해야 되는 계정이 회계상의 거래 기록하려고 하니까 계정이 뭐가 있는지 뭘 사용해야 되는지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거래에서 계정 뭐뭐 떠올랐어요. 현금이라는 계정과 상품이라는 계정이 떠올랐죠. 자, 그런 다음에 현금이 차변에 기록하는 거하고 대변에 기록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정반대 의미죠. 그러니까 그 계정을 차변에 기록할지 대변에 기록할지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결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를 갖다가 기록했어요? 금액.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부터 요 네 가지가 머릿속에서는 순식간에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구분해서 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분기가 뭐지? 분기 절차 어떻게 하는 거지? 요게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키워드로 간단하게 기록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분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요거 순서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된다?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두 번째, 그 회계상의 거래에서 기록해야 된다면 계정은 무엇을 사용해야 될지, 세 번째는 차변에 기록해야 될지 대변에 기록해야 될지, 마지막으로는 금액을 기록한다. 요게 바로 분기라는 정의이기도 하고 분기의 절차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대로 교재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분기 절차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발생한 거래가 회계상의 거래인가 확인한다. 두 번째, 거래 내용을 분석하여 차변 요소, 대변 요소 나눈다. 세 번째, 차변, 대변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기존 과목 정한다. 네 번째, 기입될 금액 정한다. 이 네 가지가 지금 제가 키워드로 정리해 드렸던 거 있었잖아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거 일일이 이만큼 다 기억에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읽어보고 이해한 다음에 키워드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분기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기라는 것은 분기한 것을 총 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게 전기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여기 전기 절차를 갖다가 제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전기하는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총계정 원장은 아주 중요한 장부이므로 여러분들이 연습도 아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자, 찬찬히 보기만 하고 먼저 이해를 하세요. 첫 번째 거에 거래가 있네요. 날짜는 3월 5일이고요. 그 영업용 비품, 지난번에 제가 영업용 또는 업무용 이런 것들은 제가 사용 목적 이렇게 딱 같은 말이라 그랬었죠. 즉 유형 자산이란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암기했던 것 중에서 유형 자산에는 뭐가 있었죠? 종류가 첫 번째 토지, 그다음에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그다음에 구축물, 기계장치 이렇게 있었죠. 자, 그 중에서 여기 지금 뭐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비품이라고 되어 있죠. 8만 원짜리 구입했대요. 그럼 일단 여기서 딱 끊어서 보게 되면은 비품은 생긴 거죠. 그죠? 그러면 비품은 자산인 거 아니까 차변에다가 비품 써야 되겠죠. 자,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지금 연습하는 과정에서야 현금을 먼저 차변 대변 먼저 결정하라 그랬죠. 현금이 들어왔겠어요? 나갔겠어요? 나갔을 테니 대변에다가 현금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회계상의 거래인지 구분했죠. 그럼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계를 했어요. 분계한 다음 절차는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총계정 원장에는 벌써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계정들이 T계정으로 이렇게 기록돼 있다 그랬었죠. 자, 어떻게 옮겨 적나 보세요. 자, 우선 차변부터 옮겨 적을게요.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인데 총계정 원장에도 이렇게 계정 과목이 딱 벌써 T계정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비품이라는 그 계정의 금액이 차변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변에 기록되어 있어요? 차변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8만원 이 금액을 갖다가 총계정 원장 차변에다가 똑같이 8만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가리고서 보세요. 비품이 8만원 차변에 기록되어 있죠. 비품이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감소했다는 뜻이에요? 증가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래가 있던 여기 계정이요. 이 거래에서 비품은 8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상대편의 계정, 현금이죠. 그 상대편의 계정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품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를 알고 싶은 거야. 현금 주고 사왔기 때문에 증가한 거야. 그거를 알기 위해서 계정이 다 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품이 증가했다. 여기 앞에 계정은 어디 걸 써준다? 상대편 계정을 써준다. 그 다음에 거래가 있었던 날짜. 이렇게 쓰게 되면 아까 표준식 계정의 약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죠. 아까는 원래는 그 장부에다 기록했던 것들인데 얘를 우리는 약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분기된 계정을 갖다가 분기된 계정을 지금 총계정원장의 계정에다가 옮겨 적는데 하나만 적는 게 아니라 차변, 대변 순서대로 다 기록해 전기를 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대변 거 해볼게요. 대변의 계정 과목이 현금인데 총계정원장에 현금이 벌써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랬었죠. 자, 현금이 차변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변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여기 현금 총계정원장 대변에다가 똑같이 8만원이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계정 과목을 보게 되면 8만원이 대변에 기록됐으니 현금이 증가한 걸 나타내요, 감소한 걸 나타내요? 감소한 걸 나타내죠. 근데 현금이 왜 감소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상대편 계정을 적어주는 거예요. 아, 비품 사느냐고 감소했구나. 거래가 있었던 날짜는 며칠이에요? 3월 5일. 3월 5일 이렇게 기록해 주는 거예요. 됐나요? 보니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죠? 자, 한 번 더 해봐 드릴게요. 이번엔 두 번째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날짜는 3월 8일 날 거래고요. 상품 5만원. 원가는 우리가 사갖고 온 금액이에요. 원가 사갖고 온 금액은 48,000원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얘를 매출 팔았대요. 그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고 얘기하네요. 그럼 얘는 회계상의 거래 맞나요? 그럼 분개해야 되죠. 분개할 때 현금 받았다고 하니 차변에 기록해야 돼요. 얼마 받았겠어요? 48,000원만 받아요, 5만원 받아야 돼? 5만원. 그래서 현금 5만원 썼고요. 자, 그러면 내가 기브앤테이크 받았으니까 내 거 뭔가 줘야 되죠. 뭘 줬어요? 상품을 줬죠. 얼마짜리 준 거예요? 48,000원짜리 내가 사갖고 온 거 준 거잖아요. 그래서 상품 48,000원 썼고, 그럼 나는 5만원을 받았는데 상품은 48,000원짜리였으니 난 이익이 얼마 생긴 거예요? 2,000원 생긴 거죠. 이 이익은 뭐라고 쓰는 거예요? 상품 매출 이익. 자, 그러면 잠깐 복습하는 차원에서 요 거래는 거래 분류를 했을 때
교환거래예요? 아니면 손익거래예요? 혼합거래예요? 그냥 보면 딱 금방 알겠죠? 그냥 이렇게 봐. 한 번 연습하면 금방 알잖아요. 아니죠. 한 시간이요. 시간 드렸나? 이렇게 연습도 하시면서 붙는 거예요. 자, 이제는 총기정원장에다가 전기해야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전기를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총기정원장에 현금 계정 찾아가야겠죠. 옮겨 적어야 되니까 여기 총기정원장에 현금이 있네요. 여기 현금이 차변에 기록되어 있네요. 그럼 차변에다가 금액 똑같이 5만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현금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상대편 계정 써주라 그랬었죠. 근데 상대편 계정을 쓰려고 봤더니 두 개나 돼. 그러면 얘를 갖다가 묶어서 상대편 계정이 두 개 이상이라고 하면은 제좌라고 쓰는데 요 제자 있잖아요. 우리 재무제표 할 때 세 번째 제자하고 똑같아요. 여러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계정 계좌가 두 개 이상일 때는 여기다가 요거 다 쓰기 되게 부족하겠죠. 그래서 그냥 묶어가지고 뭐라고 기록한다? 제좌라고 기록한다. 근데 선생님, 근데 여기 제좌라고 기록하면 상대편 계정 과목이 상품 매출이익인데 이걸 어떻게 아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장부 기록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기 제좌라고 이렇게 기록은 하지만 총계정원장 밑에 보시게 되면요 메모란이 있어요. 적요란이. 그래서 여기 제좌 얘는요 상품 계정이 48,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품 매출 이익이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고 메모를 해 놓는단 말이죠. 그럼 여기는 제조하니까 계정 과목이 두 개 이상인가 보구나 돼 있죠. 그리고 밑에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현금은 전기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제조하라고 썼던 것이랄지라도 전기할 때는 따로따로 여기 하나씩 다 별도로 전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총계정원장에 상품 계정 이렇게 찾아가서 상품 대변에 기록되어 있죠. 대변에 48,000원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리고서 보면 상품이 48,000원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다시 상품이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감소한 거죠. 상품은 자산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감소했어요. 근데 왜 감소했나 봤더니 현금 받고 팔았기 때문에 감소한 거예요. 상대편 계정은 어차피 현금이에요. 그죠? 계정 과목만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현금은 얼마 들어왔다고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서는 48,000원 나왔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상품 매출이익도 여기 상품 매출이익 있죠? 대변에 2,000원 기록되어 있으니까 상품 매출이익 계정 대변에다가 2,000원 이렇게 기록해 준 거예요. 자, 상품 매출이익 상대편 계정 뭐예요? 현금이죠. 현금 얼마 들어왔다? 2,000원 들어왔다. 날짜는 3월 8일. 이렇게 옮겨 적는 게 바로 전기예요. 전기해 보니까 뭐 원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이 처음 이거 해보시면서 헷갈릴 때가 어떤 게 헷갈릴 거냐 하면은 바로 앞에 있는 계정 과목 때문에 헷갈려요. 앞에 있는 계정 과목 여기 현금 48,000원 이렇게 기록해 놓으니까 현금이 48,000원 빠져나간 거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총계정원장에서는요 여기 계정 과목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금액을 보는 겁니다. 금액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그걸 판단하시는 거예요. 처음 연습할 때는 얘가 되게 헷갈리므로 금액만 적어놓고 얘를 이렇게 가려놓고 보면은 계정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등등 판단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이렇게 먼저 판단하신 다음에 앞에 계정 과목은 상대편 계정 과목을 적어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 회계상의 거래인 회계사인 거래인 거래들을 기록해 놓을 것이고 두 번째 얘를 분기하라고 하겠죠. 세 번째 그 다음에 전기하라고 할 거예요. 왜? 그걸 가르쳐 줬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아직 충분히 분기 연습이 안 돼 있단 말이죠.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그 거래를 분기하는 게 첫 번째 연습 문제예요. 근데 여기 페이지 한번 천천히 볼게요. 기본 연습 문제라고 나와 있으면서 다음 거래를 분기하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보게 되면 1번부터 9번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지금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대표적인 9가지를 갖다가 써놨고 문제에서 가르쳐준 거는 결합관계를 갖다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죠? 결합관계를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결합관계의 힌트를 얻어서 이런 것에 해당되는 거래 회계상의 거래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판단하신 다음에 밑에다가는 뭘 기록하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차변 과목 금액, 대변 과목 금액. 지금 결합관계로 기록하라는 뜻이에요. 분계를 하라는 뜻이에요. 분계하라는 뜻이에요. 결합관계는 이건데 여기에 아까 거래 판료세에 의해서 결합관계 설명했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얘를 이런 항목으로 여기다가 분계를 해보세요 라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얘를 분계할 때에는 여기 거래 내용 하나씩 나왔죠. 여러분이 보는 포인트는 얘가 실제로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 그걸 먼저 판단하세요. 회사에서 여기 나온 것들이 아주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록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이걸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회사에서 이런 거래로 인해서 내 책상에 증빙서류 와 있으면 난 기록만 하면 돼요. 근데 어렵지 않네? 그러면 회사에 가셔서 일을 하셔도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여기서 배운 대로 그냥 하면 되니까. 그런데 똑같은 연습을 하면서도 이거 시험 문제야. 자격증 따기 위해서 해야 돼. 이렇게 했게 되면 막상 업무에 가서는 얘가 하나도 기억이 안 떠올라요. 그런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똑같은 건데. 그래서 처음 연습하는 그 연습에서 지금 내가 회사에서 저한테 업무, 인수인계 지금 받고 있다 생각하시고 그 내용들이 회계상의 거래 내용들이 회사에서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 요런 거래 벌어지면 내가 기록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드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부터 2번도 한번 볼까요?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거래 판료소에 따른 거래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연습할 게 아주 많아요. 그 다음에 7번 정도에 보면 간단하게 지출 증빙서류들 여러분들이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영수증 받는 것들도 이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 자주 벌어질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인가?를 판단하면서 문제를 적어 보셔야지 되는데 얘가 최종적인 게 어떤 문제냐면은요. 우리가 배웠던 대로 회계상의 거래를 분계하고 분계한 것을 총계정원장에 전기하는 요 과정이 맨 마지막 문제예요. 그 과정의 문제는 15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15번 문제를 분계하고 총계정원장에 정확히 전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잘 제가 설명해 드린 거 이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1번부터 연습을 하시는데 거기 1번, 2번, 3번 분계를 하시다 보면 나왔던 그런 회계상의 거래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서 금방금방 기록하실 수도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나 도전해 볼래. 몇 번에? 15번에. 도전했는데 꽝 쳤어. 다시 가서 연습해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거는 화면 녹화 끝내지는 않고요. 잠깐 멈춰만 놓을게요. 그리고 이따가 혹시 여러분들이 설명은 다 끝났는데 질문할 수도 있으니까 질문하시라고. 분계와 전기 요거죠. 자, 잠깐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멈춰놓고 이제 연습들 오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이거 오늘 녹화했던 거는 이거 연습하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녹화는 이걸로 끝낼게요. 오, 24분짜리야.